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디정입니다.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맞선 모임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역삼역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오늘 총 43명이 참석을 하셨네요. 남성이 22명, 여성이 21명, 총 43명 참석을 하셨습니다. 참석을 주신 회원님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는 외부에서 시간을 함께 하신 우리 임시 커플들이 계시죠. 인연 만들어 가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시긴 오셨는데 남성 한 분, 여성 한 분이 식사만 하고 어디로 가신 것 같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을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성분하고 전화를 했더니 그 남성분 옆에 앉았던 남성분 기억하느냐 할때 기억난다고 곱게 생기셔. 그분 개인 사업을 그래도 꽤 크게 운영하시는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연락처를 달라고 그런다 그랬더니 나이 차이가 너무 나서 싫다고 그러시더군요. 사실 5, 6살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는 게 아닌데 60대에서는 그렇게 차이가 나면 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60대 후반으로 말이죠. 어쨌든 그 남성 회원님께도 전화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성 한 분은 어디론가 없으셨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미팅을 해드려야 되는데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임시 커플 되신 분들 오늘이라도 즐거운 시간 되시고 또 인연을 만들어 가시는 결과를 도출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술값이 너무 많이 났어. 술값이 어떻게든 술들을 많이 마셨는지 말이죠. 나는 이렇게까지 나올지 몰랐어. 술들이 그렇게 계산할 때 보니까 너무 나왔더군요. 너무 나왔어. 그래도 그만큼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함께 술 마시면서 즐겁게 대화 나누고 그러는 모습이 저는 참 보기 좋았습니다. 운영진으로서 말이죠. 그런데 술값이 너무 나왔어. 오늘 남성위원님 한 분이 내가 오늘 목순 되면 내가 직업은 목순인데 목수로서 하고 싶은 말을 좀 해보고 싶겠다고 강남 한복판에서 아무리 결혼정보 신개념 결혼정보라고 해도 이렇게 가성비가 좋은 만남이라는 것을 2회비 가지고 술 먹고 밥 먹고 여성들하고 대화 나누고 좋은 사람 만나서 데이트하러 가기도 하고 이런 데가 어디냐고. 강남 한복판에서 정말로 남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남는 거 없어요. 아유 그냥 하는 거죠. 뭐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내가 오늘 찬조금 드리겠습니다. 20만 원을 주고 가셨습니다. 나는 반드시 앞으로 재혼을 할 것이니까. 그런데 목수를 한다니까 나를 이렇게 여성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고. 나는 그래도 조그마한 건물이라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여성을 책임지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목수라고 그래서 잘 될라는지 안 될라는지 모르겠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도 전화가 왔습니다. 아까도 그러면서 찬조금을 주고 가시더니 전화가 와서 너무나도 고맙다고 따뜻하게 해줘서 고맙다고 사람 봐가면서 대하는 줄 알았더니 에디정님 보기에는 깐깐해 보이고 차가워 보이는 것 같은데 정이 넘치는 것 같다고. 사실 제가 정이 좀 넘칩니다. 그런데 어떤 회원님들은 아이고 나 그분만 보면
몸소리가 나요. 몸소리가 나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쨌든 오늘 이런 분 저런 분들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사실 코로나 전에는 60명에서 100명씩 참석을 주셨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서서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실 거로 예상이 됩니다. 강남 파라다이스는 유튜버, 밴드, 카페, 오프 회원들 상당히 많습니다. 한 3, 4만 명이 됩니다. 거의 5만 명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강남 파라다이스 이렇게 늘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마음 아픈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11년 전에 저희 파라다이스에서 재혼을 하신 분들이죠. 남성이 56세, 여성이 57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그분들이 남성이 57세, 여성이 68세, 남성이 67세네요. 이렇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분이 이제 어떻게 중간중간 저희 방송을 이렇게 자주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눈물이 글썽글썽 거리더군요. 왜 이렇게 안 좋으냐고. 나 여기서 결혼한 사람도 전화 받으면 벨이 울리면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뭐 잘못된 거냐 했더니 얼마 전서부터 와이프가 치매가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치매가 진행이 되었는데 사람을 알아봤다가 못 알아봤다가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화장실도 잘 가리지 못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상의 끝에 요양병원에 이렇게 입원을 시켰는데 어쩌다 정신이 돌아오면 일주일에 내가 한 번씩 하는데 여보 나 여기 있기 싫어. 여기 감옥인데 나를 왜 여기다 두냐고. 나를 데리고 가라고. 여보 나 미치겠어요. 왜 나를 여기다 가둬둬.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이러고 또 웃더랍니다. 그래서 지금 중증으로 이렇게 향해서 가는데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했죠. 어차피 가족들도 있고 딸 자식들도 있고 그런데 집으로 모셔와서 함께 지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그런데 말이죠. 치매가 오면 한 가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6개월 동안 집에서 있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또 조금 있으면 잘못하면 집을 나가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에 가면 자유가 없다 합니다. 자유가. 문장가두기도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반은 정신이 이렇게 온전하게 돌아오는데 하루에 반은 내 정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막 운다고 합니다. 여보 나 왜 이렇게 됐어. 내가 왜 이렇게 됐어. 그러면서 막 운다고 합니다. 저는 이 소리를 들으면서 내 얘기가 아니,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이것이 내 얘기나 다름이 없다. 미래의 내가 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그 아내는 행복한 여자입니다. 가족들이 있고 남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집으로 모셔오라고. 거기서 그렇게 징역생활하는 거 점점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치매가 말이죠. 이것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아이들하고 상의를 해보라고. 그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늘 이렇게 마음이 아픈 그런 소식을 들으면 제가 가슴이 두근두근 뜁니다. 심장병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을 하는 고통, 고독,
이런 고난은 삶의 우연적인 특징이 아닙니다. 고통, 고독,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곳곳에서 만연하기도 하죠. 이것이 우리 삶의 본질 가운데 속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커다란 재앙을 피해갈 만큼 운이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겪는 그런 질병도 있죠. 사랑하는 사람의 질병, 죽음, 궁핍 등을 겪지 않을 만큼 운이 좋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을 뿐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아파서 가고 아파서 고통받고 결혼을 한다고 해도 늘 불안합니다. 그래도 최선책은 건강이죠. 운동으로서 건강을 지켜가야 될 것입니다. 확률적으로 운동을 하시면 확률적으로 이렇게 적어지죠. 이것은 사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디정이었습니다.